제가 오늘 10분 만에 부자 될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부자 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한마디로 가 되는 사람? 쇼핑을 함에도 소비를 하는 사람. 자, 그래서 3번째 특징은 뭐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 관리 능력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바로 부자 될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 제가 오늘 10분 만에 부자 될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줄남이 개발한 소비 MBTI 한 번씩 다 해보셨죠? 혹시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에 올려져 있는 MBTI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소비 MBTI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비의 성향에 따라서 뭐 좋다 나쁘다를 막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고 소비의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기질과 성향을 구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설문의 조사를 다 하시면 본인의 이제 소비 MBTI가 나옵니다. 자, 돈줄남의 소비 MBTI는 ERFQ다라고 말씀드렸죠. 차분하고 엄격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ERFQ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 중에서도 약간 사회초년생, 그래서 아직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웬만하면 ERFQ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적으니까 이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작으니까. 자연스럽게 ER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 F가 S로 변하거나 Q가 D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 그러면 돈줄남은 아직 사회초년생도 아닌데 왜 아직도 ERFQ냐? 뭐 아무래도 돈줄남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염려도 좀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관리와 통제를 하려는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 성향이 앞으로 부자 되는 것을 딱 결정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ERSQ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ERFQ만큼 많아요. ERSQ도. 자, ERSQ인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관리, 절약, 통제 이렇게 돼 있죠? 관리, 절약, 통제. 이 관리, 절약, 통제 중에서 자유, 여유, 방임의 성격은 뭐 얼마 안 되고 거의 80% 이상이 관리, 절약, 통제. 이러면 이 2가 파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2가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파워2는 과감하게 뭔가 결단을 하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딱 정말 제대로 과감하게 결단력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파워2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R과 F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RS, 여기서는 R과 F가 아니죠. 자, 일관성, R과 그 다음에 S, 주로 쇼핑과 패션이라고 돼 있는데 RS인 경우는 쇼핑을 하면서도 일관된 소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쇼핑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먹는 거보다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 먹는 거는 우리가 사실 먹는 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달에는 엄청 많이 먹어서 막 먹는 거에 200만 원 썼는데 어떤 달은 뭐 한 5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매우 표준 편차가 작은데 쇼핑은 표준 편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을 즐겨하는 성향인 S인데도 불구하고 R이 굉장히 파워 R이죠. 굉장히 항상 같은 돈을 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관리가 되는 사람? 예측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커플을 연결해주는 커플 매니저 하시는 유튜브, 그분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자냐라고 보니까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혼 대상자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보니까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특징은 부자 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산이 명확하고 선저축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RS의 성향이 왜 그러냐면요. 쇼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분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굉장히 예산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축을 너무 세게 강제 저축을 함으로써 어차피 내가 쇼핑할 돈이 없어. 막 한 달에 월급 받으면 그냥 막 200만 원, 100만 원이 그냥 적금으로 확 빠져나가니까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자유재량 소득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면은 쇼핑을 좋아하면서도 통제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울 자리가 없는 사람, 본인이 누울 자리를 치워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결국은 부자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산이 명확하든지 아니면 선저축이 확실해서 RS가 나오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RS가 뭐다? 쇼핑을 하면서도 소비가 일관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자 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이브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죠. ERSQ다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E냐 G냐는 기질이고요. 뒤에 나오는 Q냐 D냐는 기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RS는 성격이에요. 성격. 이거는 변하기가 좀 쉬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쇼핑을 정말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IS가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RS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IS면 성격은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예산을 명확하게 만들든지 선저축을 세게 하면은 쇼핑을 좋아하더라도 IS가 아니라 RS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RS를 향해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GRSQ인데요. GRSQ. 자, GRSQ. G는 어떤 성향이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절약, 통제보다는 자유, 여유, 방임이죠. 자,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 G가 나오기는 했지만 관리, 절약, 통제도 46.4 정도고요. 자유, 여유, 방임이 53.6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균형감 있는 거죠. 그러니까 G는 G인데 균형감 있는 G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파워 G는 뭐다? 파워 G는 그냥 막 셀럽, 연예인이야.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를 막 몰라. 이런 사람은 그냥 파워 G죠. 근데 우리가 파워 G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균형감 있는 G가 좋다라는 거죠. 최근에 소득이 크게 상승한 사람이 이 균형감 있는 G가 됩니다. 제가 막 물어보면 난 돈 정말 안 쓰려고 노력한다. 막 엑셀로 정리한다. 가계부 쓴다. 막 이런 사람인데 조사를 했더니 그냥 G가 나와. 이상하다. 파워 E가 나올 줄 알았는데 봤더니 최근에 소득이 좀 증가한 파워 E가 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소득이 상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파워 E가 그냥 약한 E가 되든지 균형감 있는 G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돈 관리를 안 하는 방임보다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관성은 당연히 이제 높은 게 좋죠. 그런데 일관성도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된 소비를 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데 너무 일관성이 높으면 사실은 어떤 변화와 도전을 전혀 좀 안 하는 스타일이죠. 항상 똑같은 패턴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재미없게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쇼핑을 즐겨 하는데도 R이 나온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RS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쇼핑을 즐겨 하는데도 일관된 소비를 한다. 말 그대로 소득이 상승하면 엔겔 지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소득이 꽤 늘어났는데 원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원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최근에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GRS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ERFQ였다가 GRS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GRSQ가 부자 될 확률이 ERFQ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소득이 상승해도 일관된 소비를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이 상승하면 일관된 소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월급 300일 때 쓰던 소비를 월급 500일 때도 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월급 300인 사람이 월급이 500이 되면 당연히 더 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일관된 소비라는 게 300대 쓰던 소비가 500대도 똑같은 금액을 쓴다는 뜻이 아니고 500대는 당연히 소비가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서 그 루틴하게 쓰는 소비가 또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상승해도 항상 관리가 되고 일관된 소비를 하는 사람, 쇼핑을 함에도 일관된 소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균형감 있는 G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GRSQ에 가까운 성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름 관리가 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 소비 수준이 아니고요. 자, 부자 될 확률 1위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가지의 소비 MBTI 유형 중에요. 부자 될 확률 1위는 바로 GRFQ가 되겠습니다. GRFQ. 자, GRFQ는 어떤 성향이냐? 이 G가 균형감 있는 G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뭐 돈 관리를 안 하는 방임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관리하는 거죠. R, 굉장히 일관된 소비를 하죠. 그리고 조용히 지냅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S가 아니고 F가 나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소득이 높아지면은 F가 S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진다고 먹던 거를 막 2배, 3배 더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부자가 뭐 10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쇼핑은 돈이 많아지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이 높아지면 GRSQ가 되는데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적절하게 쇼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F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GRFQ가 나온 분들이 부자 될 확률이 42.5%로 1위입니다. 1위. 16가지 유형 중에. 그러니까 잘 없어요. 이 유형은 조사해보면 한 3%밖에 안 나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GRFQ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3% 안에 드는 아주 특이한 유형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돈 관리가 되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소비 MBTI상 부자 될 확률 1위인 GRFQ의 성향을 잘 보시면은 균형감 있는 G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소득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R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FQ는 만남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FQ. 먹는 거, 차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 여기서 조용히 지낸다는 게 아예 사람을 안 보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 만나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죠. 소득이 높아져도 쇼핑이 아직까지 높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세 번째 특징은 쇼핑이 통제가 돼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스타일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아지면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새로 증가하는 소득은 좀 덜 쓰지 않겠습니까? 쇼핑이 통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은 관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돼요.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이 밥을 더 먹진 않지만 자꾸 불필요한 물건을 더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 자, 이렇게 되면은 잉여 소득이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될 확률이 1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가 부자가 될 것이냐? E와 G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G 나왔다고 해서 이런 진짜 돈 관리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파워 G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자 될 확률은 G가 더 높다라는 거죠. E와 G 관계없이 관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예산이 명확하고 선저축이 확실한 사람. 두 번째는 소득이 상승해도 여전히 일관된 소비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쇼핑이 통제가 돼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약간 좀 다르다 그러면 이쪽 성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시고요. 노력을 한 후에 소비 MBTI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의지로 소비 MBTI를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다시 소비 MBTI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